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모아입니다. 주식 투자를 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리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주식 투자 심리 싸움에서 이기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복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주식 투자 심리 싸움에서 이기는 7가지 방법. 자, 이 7가지 방법만 회원님들께서 잘 익히신다면 정말 좀 행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고 멘탈 나갈 일들이 안 생기고 세력과의 심리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손절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손절하지 않아도 되는 저평가 우량주만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고평가된 성장주 아니면은 잡주, 이런 종목들은 공략을 아예 하지 않아요. 손절가 잡지 않고 모아나가는 종목만 공략을 하고요. 손절가를 잡지 않아도 되는 종목은 일반적으로 재무가 건강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대로 한 번에 매수하지 않습니다. 떨어질 가능성 항상 아무리 이중바닥 패턴이라고 하더라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늘 저는 분할 매수를 습관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최소 10종목 이상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아요. 분산 투자의 경우 좀 선택사항이긴 한데 초보자 분들일수록 분산 투자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최소 10% 이상 수익을 내야 해요. 많은 분들이 보시면은 3% 익절, 5% 익절 이렇게 약익절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약익절을 해서는 수익금이 이렇게 쌓아 나갈 수가 없어요. 최소한 10% 이상은 익절을 해야 수익금이 쌓이고요. 추후 내가 손절하는 종목이 설사 발생했다 하더라도 총 수익금은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익절을 해야 손절을 일부 하더라도 총 수익금은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엉덩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타를 하게 되면 분봉, 일봉, 호가창만 보게 되면 세력이 계속해서 흔듭니다. 흔들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주봉, 월봉을 보면서 좀 엉덩이 투자를 하는 지혜가 좀 필요하고 최소 10% 이상 수익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시장 소외주로 한번 공략해보세요. 초보자가 가장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시장 소외주를 공략하는 겁니다. 방송에서 강조하는 종목이 아니라 유튜버들이 강조하는 종목들이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이 강조하는 종목이 아니라 저평가 우량주인데 현재 시장 소외 종목, 이런 것들은 공략을 하시면 좀 안전하게, 좀 기간은 걸릴 수 있지만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시장은 늘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 소외주는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시장 소외주를 매수한 다음에 시장에서 관심 가질 때 매도를 한다면 우리는 심리 싸움에서 이기는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7가지 말씀을 드렸었고, 네, 심리 싸움 이렇게 극복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위기. 자,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하면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고 계시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는 데는 이유가 참 많아요. 이런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코로나 리스크, 위기는 늘 다른 형태로 찾아옵니다. 위기는 늘 다른 형태로 찾아오는데 이렇게 큰 위기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한 투자 원칙에 따라서 단순하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껴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대로 우리가 묵묵히 분산 투자, 그리고 존버, 엉덩이 투자, 분할 매수로 우리는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려면 무엇보다도 본능에 거슬러서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본능에 거슬러서 투자를 하신다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식 투자는 심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멘탈이 깨지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요. 주식 투자라면 꼭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상황. A 종목을 살까 B 종목을 살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내가 A 종목을 딱 샀더니 A 종목은 떨어지고 B 종목은 급등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내가 상한가를 기록했을 때 놔두면 상한가가 갑자기 풀리고 윗꼬리가 나오고, 내가 안 팔면 상한가를 연속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멘탈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짜증이라는 감정이 생기게 되죠. 이 화나는 상황, 짜증나는 상황은 우리가 투자자라면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당장의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우리가 당장에 이렇게 수익을 올려서 투자금을 늘리는 것보다는 화를 잘 다스리고 멘탈 관리를 잘 하는데 도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향후 5년만 주식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몇십 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들께서는 좀 힘드시더라도 행복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모아님은 행복한 투자자이신가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행복한 투자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돈을 벌어서 즐거운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사람이 좀 나이가 들수록 흥분스러운 일들이 참 드물어져요. 뭐를 봐도 호기심이 이제는 좀 가져지지 않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는 장이 열릴 때마다 좀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고, 내일은 무슨 일이 생길까? 한 달 후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어떤 섹터들이 관심을 가질까? 이렇게 궁금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좀 즐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 3월과 같이 이런 급락장, 힘든 장이 펼쳐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장들을 이겨내는 그런 제 모습이 좀 좋습니다. 좋고,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잘 대처를 하면은 얼마나 또 멋있나요? 네, 이런 점들이 좀 즐겁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행복한 투자자가 되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 현명하게 하는 법은 빨리빨리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하게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화를 여러분들께서 좀 잘 다스리면서 즐겁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원님들께서 좀 올바른 주식 투자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익히셔서 행복하게 주식 투자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자로 사는 인생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뭐가 있죠?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희망을 계속 꿈꾸고 달려나가는 과정에서 행복도 찾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원님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